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과연 이강인 선수가 템포를 끄는 선수인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한준희 위원님이 왔을 때도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강인 선수는 지금 마요르카에서 굉장히 특수한 팀, 그리고 특수한 환경에서 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마요르카가 시즌 초반에는 이강인 선수를 최전방 투톱 중에 한 자리에 썼어요. 그런데 마요르카가 아무래도 이 중원 라인에 볼을 소유하고 전개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중반부터는 이강인 선수를 한 칸 내려서 중앙 미드필더의 한 자리 혹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마요르카가 애초에 이 라리가 전체에서도 강등권에 가까운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마요르카를 강등권으로 꼽았죠. 그래서 마요르카가 선택한 전략은 당연하게도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고 상대의 공격을 먼저 막아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마요르카가 수비 라인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공격으로 전환될 때 역습을 주도해야 되는 역할인데, 당연하게도 후방에서 볼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는 위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선택해야 되는 건 당연히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상대의 전방 압박을 받을 때 볼을 끌고 올라간다, 자신의 개인 능력을 활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들과 볼을 주고받으면서 조금 더 간결하게 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한 팀이라는 게 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은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초반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건네주면 이 패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강인 선수가 뛰어나가기만 하고 볼은 안 오고 마요르카가 다시 볼을 뺏기고,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후방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게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공격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에서 강력하게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는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코스타라던가 아니면 데갈라레타, 다니 로드리게스 등등등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이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중반부터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맡깁니다. 이강인한테 볼을 먼저 주고요.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볼을 끌고 약간 끄는 경향이 있더라도 이강인이 어떻게든 볼을 끌고 올라간다. 이게 마요르카 전술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도 오히려 이강인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뛰어나가고요. 선수들을 앞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이강인이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볼을 드리블하고 끌고 올라가는 것이 마요르카가 역습을 전개할 때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기록을 보면 볼 소유를 현재 라리가 전체에서 세 번째로 가장 적은 볼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마요르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마요르카 내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가장 긴 선수거든요. 그 뜻은 뭐냐? 이강인 선수가 낮은 위치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볼을 끌고 전방까지 끌고 올라가니까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당연히 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주변에게 주지 않고 너무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게 있냐면, 보통 팀 내에서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가장 많은 선수는 수비 라인입니다. 그래서 마요르카의 이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가장 많은 거리를 끌고 올라갔지만 바로 밑에는 오른쪽 풀백인 마페오, 그리고 중앙 수비수인 라이오, 심지어는 골키퍼인 라이코비치가 그 뒤로 가장 많은 볼을 끌고 올라간 선수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도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 팀이 내려가 있을 때 볼을 공격 지역까지 끌고 올라오는 선수들은 미드필더가 아니라 수비 라인에서 낮은 위치에서 하프라인까지는 끌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비나
그리고 골키퍼도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내려가면 하프라인 근처까지는 아니더라도 페널티 박스 앞쪽까지는 끌고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나 골키퍼가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가 웬만한 팀들에서는 가장 많은데 마요르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힘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후방까지 내려와서 볼을 가지고 전방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대단한 지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요르카가 볼 소유가 굉장히 적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마요르카가 경기를 할 때 공격을 하는 시간이 적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강인이 후방에서 볼을 잡는데 상대팀이 자연스럽게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다가 이강인이 볼을 잡으면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이 이 적은 볼 소유 시간 그리고 상대팀의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라리가에서 비니시우스 다음으로 드리블 성공 횟수가 많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물론 비니시우스도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까지 볼을 끌고 올라갈 때도 많지만 애초에 비니시우스는 앞쪽에서 드리블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강인은 최후방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받는 과정에서 볼을 소유하고 이 압박을 이겨낸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후방에서 전방까지 먼 거리를 볼을 끌고 올라가 줘야 된다. 정말 어려운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역할을 라리가에서도 가장 잘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강인 선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얼마나 볼을 잘 끌고 올라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강인 선수가 전방에서 압박을 받을 때 이 압박을 뚫고 일단 올라오면서 일단 압박을 풀어내고 여기서 풀어내자마자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은디아이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면서 반대편 방향 전환을 해주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볼을 이강인이 다시 침투해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이 장면이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마요르카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갔을 때 이강인 선수가 더 볼을 끌지 않고 반대편으로 좋은 선수가 뛰어나갈 때는 간결하게 그리고 매우 효율적으로 얼마나 반대편으로 전달시켜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경기를 봤을 때는 이강인이 약간 볼을 끄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주변에 마요르카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강인이 볼을 주지 않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마요르카 내에서 이 마요르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이강인 선수의 특별한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마 볼을 소유하는 팀, 조금 더 공격적인 팀에 가면 이러한 플레이가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강인 선수가 애초에 후방에서는 볼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마요르카에서도 끌고 올라가는 빈도가 많은데 앞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무리키나 은디아에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침투하는 마페오나 이런 선수들한테 굉장히 간결하게 패스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마요르카 내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은 선수 그리고 라리가 전체에서도 키패스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강인 선수가 절대 볼을 끈다는 소리가 아니고 공격 지역에서 볼을 받으면 특히나 상대팀의 좁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으면 여기서 볼을 끈다면 비효율적인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볼을 끌지 않고 여기서는 상대의 압박을 받기 전에 빠르게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고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볼을 잡으면 여기서는 볼을 끌면 안 되는데 이 지역에서만큼은 마요르카에서도 절대 볼을 끌지 않고 공격의 템포를 늦추지 않고 빠르게 간결하게 팀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조금 더 강팀으로 가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애초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아서 이강인이 굳이 볼을 끌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주고받고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이 발전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오프 더블 플레이거든요. 이 오프 더블 플레이는 볼을 끈다는 개념과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강인 선수는 이제 자기가 직접 볼을 받지 않아도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우리 팀 선수가 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더 좋은 팀으로 가면 자신이 찬스를 만들어줄 때도 있지만 팀 동료가 패스를 뿌려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볼을 주고받으면서 간결하게 플레이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가 약간 템포를 끈다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지난 시즌의 이강인과 이번 시즌의 이강인은 정말 천지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약간 비효율적으로 끄는 장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게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러한 단점들을 확실하게 고쳐나온 선수가 이강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강인 선수를 볼을 끄는 선수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